민박집에서 다시 핀 봄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멈춰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74세 김순자 여사에게 그 순간은 바로 3년 전 교통사고가 일어난 그 날이었습니다. 다리를 잃은 순간 그녀의 시계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화단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납니다. 봄이면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고 여름이면 장미가 붉게 타오르고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계절이 겨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몸이 불편해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걷지 못할 뿐이라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살아갈 이유조차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 옆에 놓인 휠체어가 보입니다. 그 차가운 쇠 바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예전엔 부엌에서 김치 담그는 소리, 걸레질하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제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깜깜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없다면 모두가 더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면 눈물이 베개를 적시곤 했습니다. 창밖의 계절은 변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의 계절은 여전히 한겨울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올해 42살입니다. 성실한 직장인으로 한 회사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 나왔어 하며 큰 소리로 인사하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아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고개도 숙인 채로 걸어가죠.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온 아들의 얼굴을 보면 하루 종일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웃었을지도 모르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가면이 벗겨지거든요. 지친 표정, 깊은 한숨,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진 웃음소리. 아들은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해요. 엄마 드실 약 챙겨놨어요. 내일 병원 가는 거 맞죠? 같은 필요한 말들만 하고 예전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아들이 친구들과의 약속을 모두 취소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주말마다 동창들과 만나거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어느 날 밤 아들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을 봤어요. 혼자서 후루룩 면을 먹으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제가 먼저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엄마 때문에 힘들지? 하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대답이든 제 가슴을 아프게 할 것 같았거든요. 내가 짐이 되었다는 건 저 아이의 웃음이 사라졌다는 걸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아들이 제 앞에 앉더니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출장을 다녀올 것 같아요. 출장이라고 했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안함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산 쪽이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아마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날 밤 아들이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 옷을 개는 소리. 하지만 그 소리들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소리는 아니었어요. 뭔가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소리 같았습니다. 새벽에 깨보니 아들이 부엌에서 메모지에 빼곡히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약 먹는 시간, 병원 전화번호, 응급 상황 대처법. 민수야, 왜 이렇게까지 해? 일주일만 가는 거잖아.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 출장은 진짜 출장이 아니라 아들이 저에게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서 만든 핑계였던 거죠. 3년 동안 저를 돌보느라 지쳐버린 아들이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진 거였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다면 저 아이는 조금은 자유로워질까? 촛불 같은 희망마저 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3일 후 출장을 다녀온 아들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결심을 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엄마, 우리 시골로 이사 가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했어요. 강원도 홍천 쪽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공기도 맑고 자연도 아름답고 거기 작은 민박집이 하나 있는데 사장님 부부가 정말 친절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처럼요.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요. 일주일 후 우리는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앉아있던 그 의자, 바라보던 그 창문을 뒤로하고 떠났어요. 차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신기했습니다. 도시의 회색 건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초록색 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조금 내리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는데 그 바람이 제가 그동안 맡아왔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드디어 도착한 민박집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2층 건물인데 우리가 머물 방은 2층 끝방이었고 창문을 열면 바로 강이 보였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민박집 사장님 부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6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부부였는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방에서 첫 잠을 잤어요. 도시의 소음 대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네온사인 대신 별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집, 낯선 바람.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과연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니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 창문을 열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름답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에 된장국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민박집 안주인의 따뜻한 제안에 당황했어요. 3년 동안 아들과 둘이서만 식사했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먹는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여기서는 가족이에요. 사양 마시고 같이 드셔요. 결국 아들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가 민박집 부부와 함께 아침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안주인이 제안했어요. 어머님, 강가로 산책 나가실래요?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강가 산책로는 휠체어가 다니기에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안주인이 천천히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정말 효자세요. 어머님을 이렇게 좋은 곳까지 모시고 오시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뜻해졌어요. 3년 동안 제가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들이 효자라고 보이는군요. 강물에 비친 꽃을 바라보며 안주인이 말했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보여요. 눈빛에서부터 남다르더라고요. 세상에 그 사랑만큼 큰 건 없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처음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드님이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건 사랑만이 아니에요. 살아가야 할 이유도 함께 주시는 거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맞아줄 수 있었어요. 엄마, 어떠세요? 여기 어때요? 좋다.
정말 좋아. 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민박집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어요. 아들이 웃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조금 내린 날이었어요. 갑자기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 보니 제 아들이 부엌 한 구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어요. 42살의 어른이 마치 어린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의 울음은 3년 동안 쌓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박집 사장님이 조용히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웃으시는 걸 봤어요. 3년 동안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돌본다고 했지만 정작 어머니 마음은 전혀 돌보지 못했어요. 아니야, 민수야. 그게 아니야. 제가 휠체어를 타고 아들 곁으로 갔어요. 엄마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짐이 되고 있다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알겠어.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사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니까요.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의 울음은 짐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사랑의 무게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해요. 여기서 새롭게요.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 울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린 울음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이의 순수한 울음이었어요. 민박집에서의 한 달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욕실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74세의 할머니가 있었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짐이 아니야.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웃는 내가 저 아이에게는 힘이 되니까.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방 정리하기, 간단한 설거지하기. 휠체어를 타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나씩 해나갔어요. 가장 큰 변화는 요리를 다시 시작한 거였어요. 민박집 안주인이 부엌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작은 의자에 앉아서 김치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라도 해야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손끝으로 배추를 다듬으면서 느꼈어요.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예전 시장에서 장을 보던 때처럼 삶의 손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 담그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 냄새. 김치 담그셨어요? 응, 오랜만에 해봤어. 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에는 민박집 다른 손님들과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작은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인생은 나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늦게야 깨달았지만 여전히 늦지 않았더라고요. 창밖을 바라보니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민박집 마당에 심어진 꽃들이 새로운 꽃봉오리를 틔우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봄은 걷지 않아도 오는 거구나. 민박집에서의 2달째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박집 사장님 부부의 결혼 30주년이었거든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는 모두 함께 바비큐 파티 어때요? 안주인이 신나게 제안했어요. 좋아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결국 저는 마당에서 상추를 다듬고 쌈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민박집 마당에 4사람이 모였어요. 아들, 저, 그리고 민박집 사장님 부부.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사장님이 고기를 구우면서 말씀하셨어요. 30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우리 기념일을 보낼 수 있을 줄이야. 안주인도 웃으면서 덧붙였어요. 어머님과 아드님이 오신 후로 이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진짜 가족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과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여기 와서 정말 잘했죠? 응, 정말 잘했어. 식사를 하면서 사장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젊었을 때 서울에서 힘들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시골로 내려와 민박집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사실 저희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려고 해요.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요. 저녁이 깊어가면서 마당에 가로등이 켜졌어요. 은은한 불빛 아래서 4사람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매일이 새로워요. 내일이 기다려져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3년 전에는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내일이 궁금해졌어요. 밤이 깊어지자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아들이 제 어깨에 얇은 담요를 걸쳐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엄마도 사랑해, 민수야. 그날 밤 별들이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봄은 걷지 않아도 오는 거구나.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거였어.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인생은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느려졌을 뿐이었어요. 74세에 휠체어를 타게 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함으로 눈을 떠요. 아들의 웃음소리, 민박집 부부의 따뜻한 마음, 창밖으로 보이는 강과 산,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피어나는 제 마음.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나이도 몸의 불편함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나는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